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북한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민 60%가 절대 빈곤을 겪고 있고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3만원으로 한국의 3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세계 4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한도 모두가 가난한 건 아닙니다. 북한에도 그 사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위층들. 북한의 고위층들은 그들이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고위층의 자녀와 친척들까지 해외 근무 및 장기 체류 등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 고위층들 사이에 스스로 편안한 삶을 놓아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행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물건 구매하기. 북한 당국은 한국 제품을 괴뢰 물건짝이라 부르며 반입, 사용 모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한류 바람이 불면서 단속이 더 심해졌는데요. 하지만 북한 고위층들의 집에 가면 여기가 한국 가정집인가 싶을 정도로 괴뢰 물건짝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 사는 집이라고 하는데 한국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부자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북한 부자들의 필수템이 되어버렸는데요. 당연히 고위층들도 한국 물건을 쓰다 걸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걸리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인데 북한의 부자들은 왜 나만의 제품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북한 부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용 중인 한국 제품들과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땡땡 받으면 시집 잘 갔네. 북한 고위층 여성들 사이에는 시집을 잘 갔는지 못 갔는지를 구분하는 예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장품인데요. 북한산 화장품을 받으면 보통, 중국산 화장품을 받으면 고생길이 열렸네. 한국산 화장품을 받으면 시집 잘 갔다. 오래전부터 한국산 화장품은 예물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은 지금처럼 북한에 한류가 거세게 불기도 전부터 인기를 얻은 제품인데요. 북한의 화장품 제조 기술은 한국의 1980년대 수준이라 한국산과 비교해 사용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색조화장의 경우 걸음마 단계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분위기상 색조화장 문화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원료 자체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국 화장품 말고는 중국 화장품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중국 화장품은 고생길이 열렸다. 북한 화장품보다 더 못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낮은 화장품들을 쓰다가 우연히 암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본 북한 여성들은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컨텐츠의 인기가 올라가며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고위층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초 화장품 위주였다면 요즘은 색조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화장품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명을 지운 다음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한국 화장품은 너무 고가이다 보니 고위층 중에서도 고위층 여성이나 돈이 많은 사업가 집안의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화장품 세트 하나가 18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근로자들이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정은이 리설주와 함께 북한의 복합 쇼핑몰인 해당회관 시설을 돌아보던 중 화장품 코너에 라네즈 간판이 떡하니 걸려있는 것이 사진에 찍혔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진은 2013년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김정은과 라네즈의 투샷. 이 정도면 사실 김정은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건 아닌가 싶네요. 네 번째, 동무. 왜 머리에서 향기가 납니까? 북한 고위층 여성들에게만 나는 향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향기가 뷰티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일단 북한에서 샴푸와 린스는 모두가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상층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제품이죠. 그런데 중상층이 사용하는 건 북한산 또는 중국산이고 고위층이 쓰는 샴푸 린스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LG 생활건강의 엘라스틴과 애경산업의 케라시스가 고위층 여성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위 간부 부인들 사이에서 목욕탕에 갈 때 케라시스가 없으면 유행에 뒤처진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고위층들이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는 몇천 원이면 사는 제품인데 북한에서는 중고 컬러 TV와 교환이 가능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샴푸나 린스는 단속이 떴을 때 감추려고 해도 머리에서 풍기는 향기와 그 부드러움으로 가릴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안 걸리고 몰래 쓰고 있는지 고위층 여성들의 담력이 대단하네요. 세 번째, 죽은 조선의 밥맛도 살려준다. 한 탈북 여성이 방송에서 이 제품을 소개하며 남긴 멘트입니다. 이 멘트의 주인공은 바로 쿠크밥솥인데요. 쿠크밥솥은 북한 고위층부터 돈 좀 만진다는 북한 사람들 사이에 혼수 필수품 재력 과시용으로 빠지지 않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쿠크밥솥은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생산품이 $300, 중고가가 $150에서 $17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00면 하나로 약 38만원 정도라 한국에서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돈이면 북한에서 지방에 있는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을 정도의 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있는 집에서는 쿠쿠밥솥의 유무로 집안의 재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꼭 받고 싶은 혼수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쿠쿠 인기를 막을 수 없어 비장의 수를 두기도 했는데요. 쿠쿠전자가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하게 되며 미처 챙기지 못한 부품들을 무단으로 사용해 쿠쿠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북한에 유통한 것입니다. 정말 양심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짓을 벌린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만든 짝퉁 쿠쿠 밥솥에는 핵심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의 경우 전략 물자이다 보니 애초에 북한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핵심 부품이 압력밥솥의 압을 조절하는 것이라 이게 없는 밥솥은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쿠쿠밥솥은 죽은 조선쌀의 맛도 살리는데 북한의 짝퉁 쿠쿠밥솥은 살아있는 것도 죽일 판이네요. 두 번째와 첫 번째 제품은 너무 유명하다 보니 바로 제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는 바로 TV인데요. 평양 부잣집의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삼성과 LG의 TV라고 합니다. 삼성과 LG TV를 집에 놓을 수 있는 건 북한 상위 0.2% 정도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과 LG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 삼성에서 SAM을 지우고 SUNG만 남긴 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TV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LG는 L을 지우고 G만 남겨서 GTV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른 한국 가전 역시 마찬가지로 숭과 G를 암호처럼 부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탁기인데요. 북한은 냉장고가 있는 집은 좀 있어도 세탁기가 있는 집은 진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세탁기는 비싸기도 하지만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세탁기를 사는 것보다 사람을 시키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탁기는 사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북한에서는 세제, 섬유유연제가 너무 비싸서 정말 찐 부자들만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기가 찐 부자들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평양 보통감백화점 전자제품 코너에 한국 세탁기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LG 가전제품의 경우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북한 부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그동안은 단속이 뜰 때 잠시 숨기면 되고 서로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등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단속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속이 정말 심해졌다고 합니다. 2020년 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채택되며 한국 물품과 녹화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인데요. 2021년 한국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북한 주민은 반역죄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은 고위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한국 제품 없이는 못 살 정도로 한국이 스며든 상태입니다. 이러니 김정은이 한류와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모양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